국내 5대 사망 원인 가운데 하나이자 성인 장애 원인 1위 질환으로 꼽히는 뇌졸중. 이 뇌졸중은 연간 11만 명에서 15만 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이 뇌졸중에 관해 신경과 권도혁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뇌졸중이 뇌출혈로 불리기도 하고 뇌경색, 다양하게 불리는데요. 각각 차이가 있는 걸까요? 네, 뇌출혈과 뇌경색 모두 뇌졸중 양상을 이제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뇌졸중은 뇌로 가는 혈류가 갑자기 차단되거나 뇌혈관이 파열돼서 뇌조직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이제 중단되어서 발생하고요. 신속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제 영구적인 손상이나 심지어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상당히 중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혈관이 막혀서 이제 발생하는 허혈성 뇌졸중이 뇌경색이고, 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출혈성 뇌졸중이 뇌출혈입니다. 통계적으로는 10명의 뇌졸중 환자가 있다면은 8명 정도가 이제 뇌경색이고 2명 정도가 뇌출혈 환자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각각 차이가 좀 있군요. 이 뇌졸중이 발생 직전에 증상이 나타나서 빠른 응급처치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때 어떤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까요? 뇌졸중에는 대표적으로 5대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한쪽이 마비되는 폐층마비, 그리고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혹은 이제 말을 못하는 언어장애, 그리고 한쪽 눈이 잘 안 보인다든지 또는 두 개로 보이는 시각장애, 그리고 어지럼 중에서도 이제 보행이 어려울 정도의 심한 어지럼, 그리고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이 심한 두통이 대표적인 5대 증상입니다. 물론 증상들은 더 다양하지만은 뇌졸중 환자 중에 80% 이상에서 특히나 편측마비 증상이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편측마비는 반드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이런 증상들을 스스로 인지하거나 또는 환자를 발견했을 때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은 즉시 119를 통해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해주신 발음이 좀 어눌해지거나 아니면은 한쪽이 잘 안 보인다거나 하는 증상들이 심하지 않거나 아니면 나타났다가도 일시적으로 괜찮아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병원을 찾아가 보는 게 맞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통상 일과성 허혈 발작 또는 일과성 뇌허혈이라는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심하게 좁아진 뇌혈관으로 피가 흐르지 못하다가 다시 흐르거나 또는 뇌혈관이 이제 혈전에 의해서 막혔다가 다시 열린 것이기 때문에 잠시 증상이 왔다가 수분 또는 이제 수시간 내에 곧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과성 뇌혈 발작은 금방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이제 증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간과하거나 또는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이제 안타까운 경우도 이제 많은데요. 경미한 증상이지만은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일과성 뇌혈 발작은 당장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지 않지만은 앞으로 발생할 뇌졸중에 이제 굉장히 강력한 경고입니다. 실제로 일과성 뇌혈 발작 경험자 중에 3분의 1에서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시적인 증상이 나타난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나에게 경고를 주는구나 하고 빨리 병원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중요하겠군요. 그럼 이게 뇌졸중이 사실 잘못되면 사망에 이르고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평생 살아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만큼 치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치료를 하게 되나요? 네, 뇌졸중은 통상적으로는 이제 급성기 치료, 그리고 이후에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2차 예방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뇌졸중 중에서도 뇌경색과 뇌출혈 이제 치료가 좀 다른데요. 뇌경색의 경우에는 증상이 발생하고 4시간 30분, 그러니까 4시간 반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면은 정맥 내로 혈전을 녹이는 혈전 용해제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동맥 내에서 이제 기구를 이용해서 직접 혈전을 제거하는 동맥 내 혈전 제거술이 있습니다. 동맥 내 혈전 제거술은 환자가 증상이 발생하고 24시간 이내에 이제 응급실에 도착하면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뇌출혈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뇌압을 낮추는 치료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 이제 출혈이 많다, 양이 많으면은 이제 수술로 출혈 부위를 제거하거나 또는 손상된 혈관을 복구하는 치료를 시행합니다. 네. 이때까지 저희가 뇌졸중의 증상과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과 관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예방과 관리에 대한 좀 질문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교수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힘차게 외치고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Yes or No! 보라색 캡슐을 한번 뽑아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날씨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계절에는 뇌졸중의 발생률도 올라간다. Yes or no? 네, yes입니다. yes군요. 최근 발표 중에는 이제 날씨와는 큰 관련이 없다는 통계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날씨가 추워지면은 혈관이 수축되고 이제 혈압 변동폭이 이제 심해집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혈압이 오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심장 또 뇌혈관이 부담이 커질 수 있겠습니다. 혈이 낮아지게 되면 혈소판 문제로 혈액의 점도가 또 높아져서 혈전이 쉽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추운 날씨에 뭐 심근경색이나 또는 뇌졸중과 같은 심내혈관의 발생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다음 캡슐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약입니다. 뇌졸중에 한번 걸린 사람은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 Yes or no? yes입니다. 환자나 이제 보호자분들께서 굉장히 이제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제 이런 항혈전제를 평생 드셔야 됩니다. 뇌경색 약물은 뇌경색의 치료 약물이 아니고 뇌경색의 재발을 막는 예방 약물입니다. 그래서 복용을 하지 않게 되면 예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뇌경색이 당연히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뇌졸중은 기본적으로는 뇌혈관 사고입니다. 사고는 이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평생 동안 약물을 복용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힘든 질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예방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캡슐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고기입니다. 고기가 혈관을 막는다는 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기, 육식은 무조건 안 좋다. Yes or no? 네, 이거는 이제 X고요. 안 좋지는 않군요. 네, 그렇습니다. 고기에 포함된 포화지방산이 이제 뇌졸중 악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고기를 섭취하는 것 자체가 뇌졸중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물론 고기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이제 포화지방산도 많이 섭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악영향을 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기에는 이제 저희들이 필수적인 영양소인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육류를 이제 완전히 섭취하지 않는 것은 안 좋은 것이고요. 닭고기 같은 흰고기나 또는 붉은 고기 가운데서도 기름이 적은 부분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뇌졸중 환자들 중에 고령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가족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환자의 간단한 병력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약물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뇌졸중 환자의 70에서 80% 이상은 65세 이상의 고령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본인한테 문제가 있을 때도 본인의 정보를 잘 모르고 계신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 그 보호자가 환자의 병력이라든지 또는 복용하고 있는 약물을 알고 있으면 환자가 병원에 내원했을 때 저희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영남대학교 병원 뇌졸중센터처럼 대한뇌졸중학회에서 인증을 받은 가까운 뇌졸중센터의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더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뇌졸중에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교수님, 아무래도 이 뇌졸중이 좀 무서운 질병이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들도 많이 접하실 것 같거든요. 혹시 말씀 한번 해주실 게 있으실까요? 네, 최근에 뇌졸중을 예방해야 된다는 생각에 이제 본인 스스로 약을 복용하거나 또는 주변 사람들 권유로 항혈전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항혈전제는 매우 중요한 약이지만 꼭 필요한 사람에게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용법으로 이제 사용되어야지 효과적이고 또 안전합니다. 이 무분별하게 항혈전제를 복용하게 되면 오히려 출혈의 위험이 이제 증가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혈전제를 복용해야 되는지 또는 어떤 종류의 약이 적합한지는 반드시 이제 의료 전문가, 즉 주치의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네, 뇌졸중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많이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는 50세 이하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젊다고 방심하지 마시고요.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뇌 건강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